자, 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주원 민태민의 마감 10분 전 2015년입니다. 1월 2일 금요경마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방송 찍는 시점은 14년도에 찍고 있어요. 지금 14년도 12월 오늘 31일이죠. 예, 말입니다. 아마 방송이 올라가는 시점이 1월 1일자로 올라갈 거니까 여러분께서는 아마도 2015년도에 이 방송을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주원 의원 새해 각오 간단하게 한마디 하시죠. 예, 2014년도에 기대만큼 못해드리진 않았는데 그래도 다소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2015년도에는 잘 보완해서 더 나은 예상, 더 나은 결과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희노애락이 있었던 게 한 해 경마의 흐름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좀 더 새 기분으로 좀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1경주에 앞서서 지난주 특별 문자 적중 내역 2014년 마지막 경마주간 적중 내역을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금요일은 그냥 비겼다고 볼 수 있죠. 크게 이기질 못했던 하루였는데 토요일과 일요일 그래도 배당짜리 좀 적중을 만들어내면서 그래도 믿고 함께 하셨던 분들께 2014년의 마무리를 그나마도 좀 기분 좋게 해드린 것 같습니다. 모자람이 많습니다. 아직도 각고의 노력을 해서 2015년부터 특별문자 좀 더 적중률을 확실히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달 끝나고 나서 2월부터 이제 저희가 신규 멤버를 한 명 영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공지는 이제 꾸준하게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김주원 민태민의 추천 경주를 승부 경주를 먼저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원 의원은 전반부에 3경주와 후반부에 10경주가 되겠고요. 자, 민태민은 7경주와 12경주 7경주 12경주를 승부처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주 경마가 쉽니다. 그죠? 그래서 네. 부산이 금요일날 14개 경주가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 선은 좀 길었는데요. 빨리 가겠습니다. 김주원 의원 1경주 세게 보는 말이 뭐예요? 예, 혼합경주의 유일한 국산 마필이죠. 7번마 황금빛 영광을 세게 보고 있습니다. 이 김도영 기수가 꾸준하게 타왔던 강자본색과 지금 이 김도영 기수가 좀 더블이 됐던 상황인데 역시 데뷔전 때 좋은 주력을 보였던 황금빛 영광을 주저없이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혼합경주 외선마들이 다소 좀 강한 게 사실이긴 합니다만 이 황금빛 영광이라는 말 자체가 스피드가 워낙에 뛰어나고 또 선입에 대한 가능성도 데뷔전을 통해 충분히 증명된 그런 모습이다. 1000m 경주의 혼합 4군 경주라면 한 번 더 연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번 경주 강력한 입상 후보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데뷔전 때 말이 안 좋다 어쩐다 하더니 여유있게 빙고스타 압박을 하면서 우승을 하더라고요. 1000m에서 아낄 이유가 없을 겁니다. 7번. 민태민은 이번 지봉 승리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통상 충분한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외산 마필이고 기본적으로 마필 자체가 스피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행검사 이후 새벽 훈련 때도 글로리 데이즈와 병합을 하면서 완성도가 좀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월 7일날 1호 경마 1경주에서 김주원 의원 이거 한 방으로 맞췄죠. 영웅챔프의 일각이. 네네. 저도 한방 승부로 주력 막권을 적중해 드렸는데 그레이스에서 영웅챔프가 좀 세다고 해도 일각이가 후지기 기수 정말 잘 타고도 안으로 기가 막히게 탔는데 신마신의 격차 거기 함께 뛰었던 골드퀸이라든가 강자본색도 지난번에 최저배당을 팔렸던 말들이라서 그 12월 7일날 레이스 뛴 말들보다는 국산마 황금빛 영광 그리고 데뷔전 치르는 이번 지봉 승리 이 두 마리를 마감 10분 전 방송에서 강하게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보는 말 있어요? 또? 아니요, 저도 지봉 승리의 데뷔전 선전을 또 후차권에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2번, 7번, 7번, 2번 두 마리를 일단 능력상 우위로 좀 인정을 해주는 경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2경주입니다. 국산 6분의 1200m 경주입니다. 마천볼트가 데뷔전 때 워낙 레이스가 꼬이면서도 잠재력을 끌어냈기 때문에 많은 인기가 실릴 전망입니다. 김종현 의원, 이게 마천볼트가 축으로 좀 안정감이 있을까요? 예, 그렇죠. 이 마천볼트가 데뷔전 때 외곽 게이트에 좀 무리한 전개가 연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힘으로 극복을 해냈어요. 물론 우승 마필과의 도착자가 다소 크긴 했습니다만 더 나아질 여지가 있다는 걸 데뷔전 경주를 통해 충분히 보여줬고요. 특히나 요즘에 이희천 기수가 좀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마필을 가지고는 돈을 계속해서 벌고 있어요. 이 승부가 걸린, 속된 말로 승부가 걸린 인기마들을 가지고는 이희천 기수가 상당한 복승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마천볼트 역시나 이 정도 금이라면 아낄 이유가 없고 이 병합훈련까지 꾸준히 실시하면서 말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 복승시계 한 자리로는 충분히 안정감 있는 인기마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데뷔전 때 체구가 당당하고 혈통 기대감이 있었던 말, 이게 아마 얼짱불패의 형제말 겁니다. 6번 제왕의 질주라는 마필인데 이게 말이 주로 나가는데 상당히 좀 무거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서두권 경합을 하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게 오늘 만약에 선행을 가고 30조 울줄리 마방에서 지금 2위 순군에 걸려 있어가지고 저는 내심 5가 좀 덜 날라오면 어쩌나 이런 좀 불안감도 갖고 있는데, 자 5번 6번 말고 김주원 형께서 좀 좋게 보는 말이 뭐가 있어요? 예, 이게 데뷔전 때 기대 이상으로 저는 잘 졌다라고 보고 있는 말입니다. 7번만 미스터 켈리라는 말인데 이번에 후지이 기수로 안장 교체가 됐죠. 지금 김영건 기수가 기승정지 기간이라 이제 대타 후지이 기수가 올라탔는데 일단 데뷔전을 겨냥했던 준비 과정보다는 훨씬 더 탄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레이스가 전반적으로 빠르진 않습니다. 이 기습을 나갈 수 있는 6번마 재앙의 질주 이 마필 외에는 특별하게 발군의 순발력을 가진 마필들이 없다는 부분, 거기에 데뷔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 완성도 있는 걸음을 보였다라는 부분까지 감안해 봤을 때 이 정도 조건이라면 미스터 켈리 그리고 후지이 기수가 무조건적인 승부죠. 무조건적인 승부라면 미스터 켈리 정도는 막건용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후보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5번 마천볼트가 압도적인 인기를 모으고 제왕의 질주가 최저배당을 혹여라도 형성할 수 있는 경주예요. 워낙에 스피드를 데뷔전 때 보여줬고 혈통이 괜찮고 또 체구도 당당하고 훈련도 좋아서 5, 6위 깜빡이로 가면 좀 불안감은 있어요. 지난주에도 그 일요일 마지막 경주였나요? 부산경마? 조성곤 기수의 다이나믹 대시가 강하게 팔렸죠. 거기서 이제 30조 울줄리 마방에 프로페서 실버가 저배당 3배짜리 깜빡이었어요. 저는 그 두 마리의 조합을 완전히 걷어내고 공략을 했었는데 그런 그림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는 7번의 미스터 켈리를 김주원 의원께서 추천하셨고 저도 마찬가지로 7번을 좀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 막건을 한번 7 놓고 5, 6으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겁니다. 유현명 기수의 4번 터치스타도 좋아서 4를 놓고 5, 6도 괜찮은 막건 같고 일단은 5번 세게 본다 그랬잖아요. 마천볼트. 예, 근데 현장 분위기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주. 저도 제왕의 질주라는 말을 좀 좋게 보고 있어가지고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5, 6을 기본으로 가져가면서 4번의 터치스타, 7번의 미스터 켈리 이런 막건들을 좀 대안의 축으로 두 방을 가든가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좀 현장에서 최종 압축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금요일 부산경마 3경주입니다. 국산 5군의 1300이고요. 이번 경주는 김주원 의원이 오늘의 첫 번째 승부로 준비했죠. 예, 그렇습니다. 3하고 10경주인가요? 30경주? 예, 3텐. 3텐 경주. 자, 민태민이 한 마리 권해드린다면은 5번 조성공 기수의 해피 하나가 되겠습니다. 데뷔전 때 괴력을 보였던 디퍼런트 디멘션이라는 말하고 이번에 병합 조교를 잘했고 그 이전에도 이게 12월 6일날 주행검사를 다시 받고 나오는데 그때 진격의 질주라는 말하고 함께 30조에서 주행검사를 받았어요. 상당한 여력이 있었고
그 주행검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꾸준하게 빨간 체킹을 달고 상위군의 말들하고 병합을 계속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훈련 때 한 달 이상 계속 지켜봐왔던 그런 마필. 뭐 조성공 기수 안장이고 기본적인 스피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편성이라면은 30초 휴양 맞은 거 아시죠? 선행 가서 한 바퀴를 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습니다. 그래서 5번을 저는 추천해 드리고, 자, 김주원 의원의 승부의 변, 추천의 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감 10분 전 경마 방송을 통해서 새해 첫 승부로 김주원이가 준비를 했습니다. 첫 스타트 잘 끊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총마를 오픈을 하겠습니다. 감량 기술을 버려버렸어요. 최근 두 차례의 경주에서 마방 기대치보다 너무 기승했던 기수가 말머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야, 감량이고 뭐고 필요 없다. 능력 기술을 태우자. 바로 3번만 한계 질주를 놓고 승부를 볼 겁니다. 직전에도 사실 잘 탔으면은 메이드가 됐어요. 부경대로의 한계 질주로 메이드가 될 수 있었던 게임인데 진로가 막히고 추입 타이밍을 제대로 못 잡고 거기에 채찍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역시 꼬마 기수의 좀 미숙한 말머리가 아쉬움으로 남았었는데 그 전경주뿐 아니라 직전 경주, 직전 경주까지 최근 3차례 최상영 기수가 기승했을 때 이 마방에서 기대했던 그런 말머리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이제 참다 못해서 단아카로 안장을 교체를 했는데 일단 편성이 괜찮습니다. 이 라스트 한 발을 제대로 뽑아낼 수 있는 상대적으로 좀 만만한 구미에 출전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계절주가 충분히 이 3차기 아쉬움, 최근 착순의 아쉬움을 만회해 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3을 놓고 승부를 들어갈 건데요. 후차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인기도에서 밀려있을 마필을 주력으로 때립니다. 한 15배에서 20배가량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자, 그 짭짤한 중배당 한 방으로 때려놓고, 좀 찜찜한 말, 한두 마리만 엮어가는 것으로 해서, 사실상 한 방입니다. 한 방 맞건에 집중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금요경마 배팅 자금은 제가 3경주에 확실하게 만들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잘 들으셨죠? 김주원 의원께서 3경주 축을 오픈을 해주셨습니다. 한계질주를 축으로 해서 좀 덜 팔리는 말 쪽을 때리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마감 10분 전 방송, 그리고 김주원 의원의 첫 번째 마수거리 승부가 될 것인데, 많이들 관심 갖고 기분 좋게 출발하시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3경주 김주원 의원 현장에서 많은 관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국산 5군 1300m 경주입니다. 뚜렷한 대가리는 없는데 그래도 잠재력, 그리고 뭐 기수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편성의 이점까지 따져봤을 때 외곽의 9번 원더풀 스타가 그래도 가장 많은 인기를 모아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1300으로 늘어난 거리인데 가능할까요, 9번? 예,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원더풀 스타는 사실 짧은 거리보다는 조금 여유 있는 거리가 더 어울릴 수 있는 말이에요. 이 11월 달에는 이제 아직 완성도가 좀 떨어져 있던 상황에서 이 라스트 극걸음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는데, 직전 경주를 통해 이제 뒷심도 많이 좀 보완이 된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나 이 주법이나 주행 자세가 계속해서 지금 경주마로서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라, 이번에 후지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을 했다라면 늘어난 거리, 저는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축으로 갈까요? 예, 저는 놓고 가려고요. 그럼 저도 놓고 가겠습니다. 9번 원더풀 스타, 편성이 그래도 가장 낫습니다. 여기 나오는 말들이 워낙에 기복형 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원더풀 스타가 기본 능력을 제대로 끌어낼 수 있다라고 판단돼요. 어차피 순발력도 좀 있어요. 지난번에 뒤에서 와서 그렇지 순발력도 충분히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9번 원더풀 스타 마감 10분 전 방송에서 충마로 언급을 드리겠고요. 자, 후차권 재밌게 보는 한 마리씩만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자고요. 예, 저는 2주 만에 출전하긴 했습니다만 3번마 퀸샤인을 이 정도 금이라면은 버리기가 좀 아깝습니다. 그래도 해당 거리에서 입상을 해봤던 전적이 있고요. 직전 다소 부중에 민감한 모습을 또 보여줬는데 다시금
꼬마 기술을 기용시키면서 감량 이점을 지금 노리고 나왔습니다. 어차피 뭐 원더풀 스타가 아마 당연히 최고 인기마로 팔리겠죠. 이 원더풀 스타 말고는 원더풀 스타까지 포함해서라도 사실 뭐 액면으로 뚜렷하게 드러난 능력마가 없는 경주기 때문에 이 동거리 입상을 해봤던 퀸샤인 입장에서도 이 정도 조건이라면 분명 놓치기 싫을 겁니다. 그래서 이 후진이 기수의 최상현 기수 이 조합을 일단 우선적으로 좀 거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퀸사인을 김주원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자, 저는 4번 조성공 기수 F4입니다. 지난 1월달에 데뷔전 치르고 나서 9월달까지 장기간의 공백이 있었어요. 그 주행검사 재검 때 보면은 남정국벌 IM 넘버원 하이퍼소닉 퀴즈그레이스 이런 말들 매각을 시종 돌면서 나름대로는 근성이 늘어난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후 복귀하고 나서 꾸준히 좀 노려보고 있는데 일부러 이거는 선두권에 안 나가고 있는 말입니다. 이번에 기수가 조성공 기수 안장이라면은 단독 선행을 F4가 나갈 가능성이 크고요. 또한 여기가 너무나 기복마들, 부진마들 편성입니다. 그리고 뭐 김주원 의원이 얘기했던 퀸샤인을 비롯해서 지금 2주 만에 나온 말도 대부분이에요. 출전 주기가 깨지고 뭐 2번은 휴양나고 나머지는 주기를 서둘러 나와서 준비 자체가 직전 이상 확 걸음이 늘어난 말은 없다라고 봐요. 근데 이 F4는 그나마도 4주 만에 준비 잘하고 조성호 기수 카드라면은 4가 선행 가서 좀 버틸 가능성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4번 말씀을 드리고, 자, 9번 원더풀 스타를 배퉁의 축으로 인정을 하면서 김주원 의원의 3번 퀸샤인 그리고 민태민이 4번 F4까지 두 마리는 기본 막건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오경주입니다. 국산 5군 1400m 경주입니다. 이게 아마 원게이트의 에크미가 초강축으로 인기를 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말은 직전에 맞췄어야죠. 맞췄나요 혹시? 직전에 맞추셨죠? 에크미. 예, 저는 이제 부경대로 놓고 부경대로 에크미를 일단 주력으로 때렸어요. 그때 배당이 21.6배가 나왔는데 김주원 의원도 이거 세게 봤던 것 같은데. 예, 저는 받치기로 맞췄어요. 한계절주를 때리고. 아까 추천했던 한계질주. 예, 그래서 아쉬움이 더 컸었구나. 에크미가 여기서는 그냥 올 것 같은 편성을 만났는데 어때요? 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번 경주 강력한 축이 맞고요. 외산 2군의 도원결이라는 이번 주에 출전하는 발군의 순발력을 가진 마필과 병합을 했습니다. 이 병합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직전 이상으로 더 늘어난 이 탁월한 스피드를 보여줬기 때문에 뭐 이 정도까지 지금 성장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국상 5군 편성에서는 에크미를 이길 만한 말은 사실 더 안 될 것 같아요. 이번 경주 뭐 편성 보니까요 우승 못하는 게 더 이상할 것 같습니다. 강축입니다. 에크미를 인정하셔야죠. 축으로 인정하면서 이제 후차권 또 8마리가 단촐하게 나오는데 또 좋게 보는 말들 하나씩 팬여러분께 권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원 의원. 예, 저는 사실 이번 경주 좀 노리고 있는 말이 하나 있었는데 현장에서 체중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4번마 버닝 챔프가 사실 뭐 더 나올 걸음도 없고 이제 보여준 걸음 가지고 도전해야 되는 그런 기본 마필이긴 합니다만 1번을 제외한 나머지 마필들과의 이 액면 비교를 해봤을 때 절대 꿀리는 능력은 아니에요. 어차피 에크미가 선두권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경주고 직전에 에크미라는 마필과 같은 레이스에서 한번 뛰어봤던 경험이 충분히 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 체중이 더 불어나지만 않았다라면 버닝 챔프 저는 좀 재밌게 후차권에서 째려볼 생각입니다. 버닝 챔프. 글로리 데이즈를 어떻게 볼까요? 봐야 될까요? 야, 이게 9월달에 너무 먹혔어요. 이게 그래도 배당판에 인기마로 팔렸었는데 이게 9월달은 이제 김주원 의원도 이거 좀 그때 추천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일단 파이브 빅터스 유성드림 해가지고 30조하고 또 조성공 기수 찢어가지고 파이브 빅터스 놓고 두 방에서 승부로 이거 특별 문자도 전달을 해드렸던 경주예요. 근데 그 당시에 글로리 데이즈는 발주하고 나서 그냥
말이 외곽으로 완전히 사행을 해버렸죠. 완전 빠가시기를 크게 하면서 대졸전인데 주행 재검 때는 그런 모습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두권 차분하게만 나가면은 뭐 무시는 못하잖아요. 몇 번 안 뛴 말이고 한데. 그러니까 그죠? 그 직전에 이제 스타트 하고 나서 아예 사라졌었죠, 카메라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말들이 똑바로 이제 다시 주행을 잡아주면 스피드가 나와야 되는데 스피드가 안 나온다 이거죠. 말이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제가 진로 이 의료 기록도 좀 찾아봤는데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어쨌든 글로리 데이지가 주행 검사 때 보여줬던 걸음, 그리고 이번에 병합을 하면서 그냥 고개가 높은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목끈까지 착용을 하면서 나름대로 정성은 많이 들여놓고 나오는데 이게 대끼리 간다라면 저는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잠재 능력으로는 후차권 1순위인데 너무 낮은 배당이라면 그냥 검증은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글로리 데이즈는 일단 현장에서 좀 더 분석이 필요한 말 같아요. 이게 너무 많은 인기를 모은다면은 이렇게 외곽으로 또 도망갔던 말이 또 외곽 번호를 받아가지고 조금 불안감은 있습니다. 일말의 불안감은. 근데 사실 제 능력대로 뛰면은 저는 에크미하고 맞짱을 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말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거 뭐 깜빡이니까 빼자 이건 아닌 것 같고요. 현장에 좀 지켜보시고 김주원 의원은 4번 버닝 챔프를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복병으로 한 마리 권해드린다면은 7번의 빅 에코라는 마필인데 제가 지난번에 천지파크의 무적천하 1.5배를 복으로 한 방 인정하고 3복승을 주력을 빅 에코로 때렸어요. 이게 지난번부터 훈련강도 올리면서 상당히 좀 말이 빠릿하고 걸음발이 좋아졌던 말입니다. 이번까지 로킨 피파라는 외산마하고 병합도 잘했고요. 걸음이 꾸준히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5번을 뛴 말이라서 좀 더 나올 걸음도 저는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복병으로는 7번 빅 에코를 추천마로 권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에크미를 놓고 4번의 버닝 챔프, 7번의 빅 에코, 그리고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8번의 글로리 데이지의 내용까지 접목을 잘해서 오경주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자, 육종주입니다. 국산 4분의 1200입니다. 이거 뭐 보나 안 보나 배당판이 열리면 3번의 부경대로와 8번의 끝판대장이 초저배당 깜빡이 막건입니다. 이 깜빡이를 어떻게 인정을 하는 게 맞을까요? 의심을 해봐야 될까? 변수가 이 7번마 스카이선 후지이 기수가 기승하는 7번이 변수인데 사실 3번은 인정이잖아요. 그쵸? 이제 끝판대장이 과연 최근에 그 아쉬움을, 직전 아쉬움이죠. 그걸 서력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자력으로 스카이선이 끝판대장을 이기기는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전기가 꼬이면서 끝판대장이 또 이 능력 발휘를 못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감안해줘도 대끼리를 무시하기는 어려운 경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일단 저배당을 인정하면서 이제 3복승 대안만 현장에서 좀 고려해볼 생각입니다. 저는 뭐 부경대로 못지않게 끝판대장도 세게 봅니다. 현장에서 팔을 놓고 저는 갈 수도 있는 레이스라고 봐요. 지난번에 제가 최대 강자 이 자리에서 감춰진 복병이 하나 있다 해서 메인 승부로 때렸습니다. 최대 강자의 끝판대장 왔으면요 당시에 30점 몇 배 나오고 쌍이 한 80배 나왔는데 항구라가 그냥 된 거였습니다. 그때 4등 왔던 슈퍼스톰 그리고 5등 왔던 그레이스 이런 애들 3방 딱 불렀어요. 최대 강자 놓고. 근데 느닷없이 가야대로가 반 끌리듯이 추입을 하면서 그때 막건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끝판대장이 지난번에 좀 많이 무리를 했습니다. 3년 외곽으로 좀 자리도 못 잡았고 1200 동일거리라면은 저는 세게 봐요. 그래서 부경대로하고 끝판대장의 2강 구도를 좀 인정을 하는 경주고 대안이라면은 이거 스카이선은 일단 뭐 무시는 못하고 배당이 나오는 말이 좀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뭐 6번마 당도장이 괜찮긴 한데 이마필 역시나 또 인기 한 4, 5위권으로 또 팔릴 것 같아요. 편성이 너무나도
이 2강 체제가 지금 구축이 된 레이스이기 때문에 3복승은 현장에서 일단 마필 상태까지 좀 최종적으로 고려해서 좀 복병을 잡아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부경대로와 끝판대장의 2강 구도에 스카이선이 그래도 최저배당 가겠죠, 3복승도. 삼복승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복으로도 잘하면 어떻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 두 마리의 뭔가의 경합이 좀 나올 수 있다라면은 그렇죠. 이 어부지리를 이제 스카이선 입장에서는 노릴 수 있는 게임이죠. 3번, 8번이 둘 다 우승을 목표로 지금 뛰는 말들이기 때문에 자칫 정계 충돌이 발생이 되면 이제 또 독사 같은 후지 기수한테 또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삼복승은 현장에서 좀 상태를 좀 보고요. 현재까지는 부경대로하고 끝판대장에 스카이선을 현장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체중이 좀 빠져나오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예, 좀 무조건 분해가지고 빠져야죠. 말이 전번에는 체중이 쪄서 들어왔는데 조금 무거웠어요. 제가 이거 놓고 메인 승부였죠. 이를 아예 놓고 그때 진검다리로 한 방을 때렸던 승부였는데 좀 어거지로 왔다는 느낌이 좀 심해요. 그래서 조금 가벼워져야만 나은 능력을 내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8번 2강 구도에 유일한 대안은 그래도 복승식 대안 기준으로는 스카이선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민태민이 준비한 금요일 부산 경마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김주원 의원 생각부터 들어보고 제가 정리하고 조금 쉬었다가 8경주로 한번 가보자고. 예, 저는 6번마 마추픽추를 세게 보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도 이 데뷔하던 날 옆에 계신 민태민 위원님께서 정말 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 마추픽추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렸는데 데뷔 전도 입상을 했고 직전 경주도 우승을 했고 아직 복승률에서 빠져나간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국산 4군 승군전에 나서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이미 훈련 때 국산 3군의 하이키라는 마필과 병합을 때리면서 한결 더 앞설 정도의 여유까지 보여줬던 게 마추픽추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의 기세 그리고 이 늘어나는 걸음까지 감안해 봤을 때 국산 4군 이 정도 조건까지는 뭐 무사 통과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번 마추픽추는 대가리죠. 강축입니다. 여기서는 승군전의 거리 늘었다 하더라도 편성이 워낙 허접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6은 그냥 와있는 축이 맞습니다. 대가리가 맞고요. 후차권이 변수가 되겠는데 나머지 6번 제외한 7마리 중에서 민태민이 보는 말은 딱 2마리입니다. 그 2마리가 모두 인기도에서는 좀 비껴있는 상황이에요. 뭐 불안한 인기마 팔리고 개팔리고 그야말로 바람잡고 사라질 수 있는 능력 거품이 잔뜩 껴있는 인기마들이 좀 보이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자르고 마추픽추 6번의 마추픽추를 축으로 해서 후차권 딱 2방 때리고 받치면서 깔끔하게 좀 승부를 보겠습니다. 자, 첫 승부인 만큼 저도 방송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첫 승부인데 김주원 의원도 3경주 꼭 잡아내시고 저도 7경주 꼭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부산 경마 8경주입니다. 국산 4군의 1500m 경주입니다. 상승세를 타고 있는 7번의 불패 라인 그리고 역시 또 다른 상승세를 타고 있는 8번의 챔피언 이지 7번, 8번이 뭐 누가 뭐라 해도 2강 구도로 대길막권을 형성하는 경주인데 이 깜빡이에 대한 믿음이 사실 어느 정도가요? 예, 저는 한 80% 이상 깜빡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챔피언 이지가 사실 다음 주 출전하려다가 지금 이번 주로 선회를 해서 출전을 하게 됐는데요. 최근에 상승세가 워낙에 뚜렷하고 특히나 직전에 이겼던 상대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판구라도 얘한테 지고 나서 그 다음 경주에 여유있게 우승을 차지를 했고요. 우승 번쩍 역시나 직전 경주 성적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그 다음 경주에 또 보여줬습니다.
이 챔피언 이지도 이제 그 정도로 센 말이 맞다라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뭐 훈련은 이미 지난주부터 잘해왔기 때문에 다음 주 출전하려다가 이번 주로 선회했다 해서 뭐 굳이 흠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번, 7번에 깜빡이 경주를 저는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챔피언이지가 지난번에 판도라가 조성호 기수가 안에서 선행 추라이를 하긴 했는데 말이 뭐 조금 이상하게 뛰더라고요. 그때 뭐 제갈이 좀 돌아갔는지 어쩌는지 말이 뭐 고개가 완전히 돌아가가지고 뛰었는데 그 때문에 레이스가 무지하게 느려졌어요. 자동빵으로 그냥 유현명 기수가 뭐 끌려가지고 말한테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 페이스를 그냥 잡고 추임만데 막상 4코너를 그냥 선행마하고 1마신 내외로 돌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중도 그때 10kg가 좀 늘어서 전번에 24kg 빠졌을 때보다 회복이 됐었고, 우승 번쩍을 반마신 차이로 이겼는데 그 우승 번쩍이 결과적으로는 베터된 유라든가 뭡니까 예술이 명운 이런 애들을 이겨버리고 꿈의 한 발하고 입상을 끌어냈어요. 그것도 꿈의 한 발까지도 이겨버렸어요. 우승 번쩍이 낙승을 거둔 말인데 편성이 약하진 않았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저도 8번이고 7번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남해시나 당마가 있었고 그 최점의 당을 형성했어요. 1.4배 3조에서 좀 장난을 칠 수도 있다라고 봤는데 말 능력으로 그냥 뭐 안정감 있게 추임력을 끌어내더라고요. 그래서 1.4배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장난 안 치면은 저도 7, 8 이강구도가 좀 유력하다라고 봅니다. 자, 변수가 나온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저는 복승식 변수는 거의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현장에서 이제 내용에 따라서 또 복승식 변수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시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깜빡이를 깰 만한 말은 사실상 없다라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히말라야 정보 외곽에 있는 이마필이 직전 경주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제 어설픈 대한마로 좀 두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에 전개 자체가 안 나오는 그림이라 10번 같은 것도 충분히 무시가 또 될 수 있는 경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변을 일으킬 만한 세력은 사실상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7번, 8번을 일단 기본적으로 인정하시고요. 이렇게 뭐 쿨런이라든가 히말라야 정복이 이끄는 선두권 1500이다 보니까 주로의 흐름까지 좀 파악을 잘 하셔야 되겠죠. 주로가 아주 가볍지만 않다라면은 둘이서 그냥 앞에 가서 크게 버틸 만한 말은 없을 것 같고, 동남천하도 매번 열심히 탄 겁니다. 이거 인기마였고 이번에 조성곤 기수로 바뀌었지만 57.5라고 지금 핸디가 많이 올라갔어요. 등불도 지금 3세가 되면서 한 살 더 먹으면서 58까지 올라갔고, 어쨌거나 이거는 2세마인 불패라인하고 그나마도 앞말 3세 앞말인 챔피언이지 두 마리가 부담 등량의 그 유불리도 둘 다 감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만나놨기 때문에 8번 챔피언이지와 7번 불패라인의 저배당 일단은 인정하시고 현장에서 대안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삼복승을 찾든지 아니면 곡승식의 대안까지 있으면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국산 3군의 12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보나 안 보나 1번 맥앤치즈와 4번의 당대 천하가 이게 거리가 1400도 아니고 1200을 만났기 때문에 두 마리가 아주 압도적으로 잘하면은 이거 뭐 점배당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 같은데, 김종현 이 저배당 막건을 인정하십니까? 예, 1사 막건을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요. 이번 경주는 8경주와 좀 다르게 깜빡이가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변수로는 6번 하이키가 되겠고요. 아까 7경주에 이 마추픽추 말씀을 드리면서 하이키랑 병합을 했다 이런 멘트를 드렸는데, 그 당시에 이 병합을 했을 때 마추픽추가 워낙에 많이 좋았고 잘 나갔기 때문에 병합에서 살짝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좋은 조시를 고스란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빠른 페이스에서도 나름대로의 이 선익 경쟁력을 보여줬던 말이라 뭐 맥앤치즈의 당대 천하
특히나 맥앤치즈가 이끄는 선두권 정도라면 하이키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이키를 복승식까지도 지금 대안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복승식. 1400이었다면 조금 더 나았을 텐데 네, 그게 좀 아쉽죠. 저번에 말이 별로였어요 사실. 그리고 오야마가 뭐 말 잘 탄 것도 아니고 이번에 말도 좀 괜찮아졌고 무엇보다 감량 이점이 있어서 6번 하이키를 좀 세게 보는 게 맞겠고요. 저는 당대천하는 2등 안에 웬만하면 올 거로 보입니다. 맥앤치즈가 물론 발주가 좀 안 좋은 대신에 중반에 가속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서 1번 게이트에서 발주기 안에서 졸다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선행을 가겠죠. 그 페이스를 당대천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말 보면 뛰는 거 보면요 진짜 2살짜리 앞말인데 이게 정말 힘이 좋아요. 그냥 뭐 전 구간 그냥 선행마 옆에다 붙여가지고 힘으로 그걸 다 제압해버리는 그런 괴력을 최근에 계속 보였기 때문에 맥앤치즈 도망가는 거를 이렇게 만약에 페이스 오버가 됐을 때 이희청 기수가 거기에 따라가려고 막 힘써가지고 둘이서 무너지는 내용이 아니라면은 당대천하가 충분히 1 보내더라도 1위 우승하더라도 2등은 안전빵 같아요. 하이키가 오더라도 2등은 당대천하가 좀 안전빵이 아닌가. 일단 1번 맥앤치즈, 4번에 당대천하, 6번 하이키, 3파전이네요. 3파전. 예, 그렇죠. 지난번 1600에서 1800에서 플레임 캠프 놓고 전부 다 배당판 10배 미만이었는데 얘만 40몇 배 팔렸던 한양을 가자. 야, 진짜 그림같이 오더라고요. 그림같이. 검증이 필요하겠죠. 1200m. 상대가 셉니다. 그래서 일단은 1사 중에 뭐가 나와요? 김준호? 냉정하게 그냥. 저는 미니언님과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나마 보자면 복승식 기준으로는 4번마 당대천하가 8주 만에 출전했어도 말이 좋거든요. 복승식으로는 4가 안전빵이다. 이렇게 자, 보고 그럼 있습니다.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4 놓고 당대천하 머리에 1번 맥앤치즈의 선행 버티기냐 아니면 6번 하이키의 중반 추입이냐 요것만 현장에서 홀짝을 한번 잘 정해서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10경주죠. 혼합 3군의 1400 김주원 위원이 오늘 두 번째 추천용주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미국산 말들이 해가 바뀌면서 지금 한 살을 더 먹었어요. 그래서 블랙박스 같은 말이 대표적으로 3세마로 지금 별정 5-P 형종주 57이라는 이제 높은 핸디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런 부담 중량의 유불리 뭐 거침없이도 인기만데 감량 기수에서 후지기로 바뀌면서 한 살 더 먹고 56kg. 영웅천하도 한 살 더 먹고 56.5kg. 지금 전부 다 부담 중량 자체가 좀 올라갔다라는 변수가 있는데, 자,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한 번 더 복병 하나를 추천드리겠습니다. 7번 베스트 명운인데요. 휴양 이후에 말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7월 달에 뛰고 나서 10월, 그리고 공백기를 갖고 꾸준하게 말은 좋아지고 있어요. 이거 한때는 26조에서 데뷔를 할 때 데뷔전하고 그 이전째를 연타를 때렸단 말입니다. 우승으로 그냥 우승 준우승으로 연타를 때렸던 기본 사이즈가 있는 말이라서 7번 베스트 명운이 이변이 나온다면 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김주원 의원 추천의 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 배당판이 열리면 뚜렷한 강축은 없고 이제 세 마리가 좀 인기도를 양분할 수 있는 경주예요. 4번마 거침없이, 5번마 영웅천하, 외곽에 이 8번마 블랙박스까지. 자, 이 중에 빠지지 않는 강력한 축이 있습니다. 자, 그야말로 오늘 출전하는 지금 100여 두가 넘는 말들 가운데 제가 확실하게 믿고 있는 말 한 마리가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합니다. 그 말 놓고 승부를 들어가는 게임이 되겠고요. 그 나머지 인기마 가운데 한 마리는 지금 훈련 내용도 그렇고 전개도 그렇고 이런저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현장 상황에 따라서 아예 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많이 봐줘야 딱 본전.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좀 좋은 배당을 한번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배당 한 방에 힘을 실어 때리는 것으로 하겠고요. 좀 좋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막번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이 구멍수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크게 보면 3방, 좁히면은 2방, 이 정도 선에서 이번 식경주 깔끔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3강 4번, 5번, 8번 중에 안 빠지는 축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인기도가 좀 분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래도 블랙박스가 좀 많은 인기를 모으겠지만 4나 5도 기수가 일단은 후지 유연명에다가 뭐 뛰어왔던 마신차가 서로 별로 없어요. 그래서 4, 5, 8이 3파 정도로 팔릴 전망인데 이 중에 뭐 안 빠지는 축이 있다라고 하니까요. 적중은 웬만하면 하겠네요. 이거는. 예, 그렇죠. 2방 아니면 3방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복병마도 하나 째고 있는 게 있는 것 같고, 그죠? 인기말을 하나 현장에서 제가 자를 수 있으면 잘라서 여러분들 좀 한수를 제가 높여드릴 생각입니다. 자, 10경주 김주원 형의 2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 현장까지 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국산 3군의 1400m 경주고요. 여기는 1번 남해 신화와 4번의 장풍파랑이 뭐 막강한 잠재력을 2마리가 모두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것도 촉감빠기로 배당판이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겠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말들이 로얄 빅토르, 화이트 이글, 불패가도, 천지거탑 이런 애들이 좀 고만고만 팔려줄 전망인데, 자 1번, 4번 중 축으로 세운다면은 뭘 세우는 게 맞을까요? 저는 1사를 다 세기는 정말 보고 있는데 축막감으로는 다른 말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직전에 덜 탔던 말이고요. 타이밍만 잘 잡으면은 한발 싸움에서 절대 안 질 것 같아요. 바로 이 7번 화이트 이글을 저는 마음속에 축으로 이미 정해놓은 경주가 되겠고요. 이 후지의 기수라면은 충분히 뭐 아낄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라 직전에 다소 아꼈던 걸음 이번에 제대로 한번 폭발시켜 줄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장풍파랑이나 남해시나 이 능력마, 능력신예마 2마리가 안쪽에 버티고 있긴 합니다만 후지 기수의 기승술 거기에 화이트 이글의 아껴진 걸음을 감안해 보면 저는 충분할 것 같네요. 화이트 이글 좋네요. 전번에 좀 덜덜했고 골드메스가 또 페이스를 원체 빠르게 이끌었는데 여기는 남해 신화가 선행 가든 장풍파랑이 선행을 가든 그 페이스보다는 느릴 거예요. 2마리 페이스가 좀 느릴 전망이고 혹여라도 2마리가 또 경합을 할 가능성도 있겠죠. 아니면 지난번에 또 끌려가지고 고전을 했던 천지거탑이 최시대라면 또 안 끌리고 선두권에 갖다 붙인다면 또 레이스가 혼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서 7번 화이트 이글도 거의 뭐 3강 구도로 보면 되겠네요. 화이트 이글 격상을 좀 시킬 수가 있는 말 같아요. 네. 잠재력상은 이세마인 1사에 못 미치지만 그래도 화이트 이글이 1400거리에서 전개의 유연함을 확실히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김주원 형께서 추천해 주셨고 저도 뭐 같이 봅니다. 7번 화이트 이글 좀 세게 보고 아무래도 장풍파랑보다는 남해 신화가 게이트의 이점이라든가 최근에 센구미에서 뛰어본 경험이 좀 있다라는 거. 장풍파랑은 워낙에 조금 편성이 항상 좀 약한 구미를 찾아 나온 느낌이고 남해 신화는 이세마 대상 경주를 비롯해서 산전수전을 좀 겪었다는 거. 4는 선행 안 가면 좀 긴가민가인데 1은 안 가도 된다라는 거. 그래서 1번 남해 신화를 인기마 중에 세게 보고 김주원 형이 얘기했던 7번 화이트 이글 1번, 7번을 좀 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1번, 7번 중에서 축을 세우고 최종 막건을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합 2군 1400m 부산 12경주입니다. 민태민이 준비한 오늘의 2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자, 김주원 형 생각부터 좀 들어보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한 마리만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세게 보는 말은 1번마 홀리워크가 되겠고요. 직전 경주 레이스가 너무 많이 꼬여버렸습니다. 안쪽에 갇히면서 뒤로 너무 많이 밀렸고 또 모래 맞는 게 민감하다 보니까 직선주로에서는 크게 외측으로 빼서 거리 손실도 많이 받고
그거 아니었으면요, 그 당시 우승했던 탄력입니다. 이 홀리워크가요. 너무 아쉬웠기 때문에 김동경 기수가 다시 한번 또 고삐를 잡고 이번 경주 최선 승부를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훈련 때 걸음 또한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홀리워크의 선전을 개인적으로 좀 응원을 하고 있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홀리워크를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 경주는 홀리워크라든가 이번 ON 스포춘 그리고 3번 사조용은 최근에 뛴 게 좀 모자라 보여서 덜 팔릴 수도 있겠고, 거기에 10번 다크스트 나이트, 도원결이 이런 애들이 인기마로 부각이 될 수 있는 경주인데 강축이 없는 경주예요. 인기도가 분산됩니다. 하지만 민태민이 강하게 축마로 이런 혼전 경주에서 민태민이 최근에 좀 적중을 여러분께 많이 드리고 있는데 혼전일수록 좋습니다. 일단 먹을 게 있고 또 불안한 인기마, 여기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10번 다크스트 나이트를 이번에 완전히 걷어낼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선행 가서 중반에 좀 넘겨주고 사실 레이스는 조금 빡빡하게 꼬였는데 그 걸음이 다 같아요. 저는 여기서 56.5라는 높은 부담에 마체가 얇은 말이고 외곽으로 밀려서 직전 전개도 표면적으로는 선행이었지만 좀 어려운 전개를 했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그보다 더 어려운 전개가 예상되는 만큼 10번 다크스트 나이트를 자르고 노림수 축에 붙여서 짭짤한 중고 배당으로 승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장까지 꼭 좀 관심 있게 함께 해주신다면 제가 한구라 후반부에 한번 시원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13경주입니다. 1등 항해사 대가리 같은데 축으로 와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축이죠. 이 직전에 같이 뛰었던 임팩트가 지난주 1공경주 승군전에 바로 입상을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1등 항해사 역시나 20 고별전으로는 손색 없는 상대들을 만났기 때문에 현장에서 체중이 더 빠져나오지만 않는다라면 저는 1등 항해사를 머리로 인정하고 후차권만 압축해 볼 생각입니다. 1등 항해사는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10월 5일 경주가 이게 더비죠? 네버신 비포 들어왔던 거. 예, 그 더비에서도 세게 봤어요. 근데 초반에 늑발하고 나서 레이스가 완전히 꼬여버린 거고 11월 30일 날은 이게 1호 경마였는데 당시에 거세를 하고 나왔어요. 체중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훈련 때도 병합을 했던 하위군 말을 시원하게 압도를 못해가지고 이게 사실 임팩트의 1등 항해사가 3.4배 나올 배당이 아닙니다. 이게 종합 인기도로는 2마리밖에 안 잡혀 있어가지고 거의 뭐 점배당을 팔려야 돼요. 점배당을. 근데 라스트에 3.4배 동네방네 이거 없다 그래서 막권 못 사신 분들 꽤 많이 있으실 겁니다. 최악의 컨디션으로 그만큼 뛴 거예요. 이번에는 뭐 얄짤없죠. 이 정도 편성이라면은 사이즈로 뭐 부담 중량이 지금 3.5가 늘었지만 부담 중량 5kg 늘어도 이거는 대가리로 믿고 가셔야 됩니다. 8번 1등 항해사 강축이고요. 자, 한 마리씩 한번 후차권 추천을 해드리자고요. 예, 후차권에서도 이게 아마 최저 배당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데 7번만 중앙해주의 전력이 상대들보다 분명 앞서 있는 게 맞습니다. 특히나 뭐 유연명 기수가 올라탔기 때문에 이따금씩 3조 마방에서 유연명 기수를 기승을 시켜주는데 한 번도 쉬어간 말을 못 봤습니다. 죄다 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연명 기수의 3조, 중앙해주의 후착 선전을 가장 좀 세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해주 전력이 안정세가 있는 말이죠.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이거는 감각적으로 승부를 한번 보고 싶은 경주에 개인적으로는 뭐 배당 몇 배가 나오든 한 방 때리는 건 1번 라온 프라다입니다. 라온 프라다. 장거리형 펄지의 자만데 선행을 갈 때하고 못 갈 때가 경주력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예전에는 선입도 된다라고 봤는데 거리가 늘면서부터는 선행을 쉽게 주도하는 상황이면은 무지막지 뜁니다. 이번에 별다른 선행마가 없어요. 이게 지난번 10월 26일 날 유연명 기수가 타고 인기 1등으로 팔렸고요. 직전에도 유연명 기수가 타고 최저 배당을 형성했던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 유연명 기수는
중앙해주를 타고 있는데 이게 박금만 기수입니다. 박금만 기수하고도 호흡이 꽤나 잘 맞았단 말이에요. 최근에 박금만 기수 말 타는 거 보면은 그냥 뭐 되든 안 되든 앞에 조져버리죠. 이거는 무조건 단독 선행을 라운 프라다가 갈 수 있는 레이스고 1등 항해사가 뭐 선행 일변도가 아니죠. 뒤에서 오는 말이기 때문에 끝까지 버틸 가능성 이제는 뭐 무르익었습니다. 라운 프라다 강력하게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7번에 중앙해주겠죠. 예, 중앙해주 김주영 형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14경주입니다. 국산 1군에 1400. 이거 보니까 되는 말이 무지하게 많던데 김주영 형이 이것도 딱 보니까 지난주 1호 경마 마지막 경주가 생각이 나네요. 14마리가 치열한 혼전. 그때 지금이라도 여러분 한번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 2014년 마지막 1호 경마 11경주 때 한번 경주를 맞춰드리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세강호하고 10번 삼정 타이거를 추천해드렸고 김주원 의원이 9번에 클린업 스타하고 13번에 최강실러. 당시에 머리 팔렸던 게 1번이었죠. 예. 말이 뭐였죠 그게? 1번이? 질풍대세가 질풍대세. 팔렸죠. 그 머리 팔리는데 그거는 빠질 수 있다. 뭐 빼고 공략을 해보자. 그래서 저와 김주원 의원이 추천드린 게 딱 4마리인데 그 안에서 복승식 기준 무려 140배짜리가 깔끔하게 입상을 했어요. 그래서 방송 이후에 제가 메일도 좀 받았는데 물론 뭐 현장에서 역지를 못해서 틀렸습니다. 저는 8 놓고 가고 김주원 의원 이제 8, 13을 다 세게 보면서도 이제 9를 놓고 가는 바람에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이번 14경주도 어렵지만 민태민과 김주원이 한 2마리씩 추천을 해놓고 한번 적중을 만들어보고 싶은 경주인데 2마리 좀 느낌이 많이 오는 말이 있을까요? 김주원은? 일단 첫 번째 후보가 3번마 그랜드 특급입니다. 공백 이후 11월 7일 경주에서는 아예 뭐 말이 나가질 않았고 12월 초에도 훈련 때 말이 너무 안 좋았어요. 야, 이게 아직 정상 컨디션이 아니구나 했는데 와, 그걸 또 기본기로 입상을 해버렸습니다. 원래 그랜드 특급은 예전부터 이 중거리에 특화된 그런 걸음을 보여줬던 말이라 이번에 1400 적정거리에 확실하게 컨디션이 올라온 모습이라면 예, 그랜드 특급의 예, 상승세 지금부터 다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일 세게 보는 건 3번입니다. 그랜드 특급. 자, 2번째 세게 보는 건 뭐예요? 2번째 세게 보는 거 이제 저는 3을 놓고 좀 앞선과 뒷선을 골고루 좀 엮어갈 생각인데 일단 앞선만 한 마리만 말씀을 드릴게요. 누구나 다 불안하게 보는 게 2번만 할리예요. 할리. 하지만 할리의 기수가 후지의 기수. 후지의 기수라면은 할리의 끄는 악벽. 그걸 잘 컨트롤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후지의 기수라서뿐 아니라 이 외곽에 발빠른 말이 몇 주 있긴 합니다만 게이트 이점이 이번엔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2번만 할리의 이 앞선 버티기가 저는 2번에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2번, 3번이 김주현 의원 추천했던 말 중에 하나가 무조건 손해는 가겠네요. 그죠? 2가 가겠죠. 2가 가고 3이 말이 좋아져서 따라가도 가능할 거다. 야, 저번에 명운제왕하고 선행 가서 물론 말이 안 좋았지만 2와 2분의 1인데 뭐 핸디캡을 이고 완전히 뭐 별정에서 바뀌어가지고 개판 5분 전이네요. 그랜드 특급은 3kg가 늘어버렸고 명운제왕은 2.5가 줄고 무려 5.5의 차이가 나버려요. 지난번 명운제왕하고 2마리가. 어쨌거나 말이 좋아지면은 그 이상의 핸디 격차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3번의 그랜드 특급이죠. 2번, 3번. 자, 저는 이제 김주원 형이 좀 앞선 나갈 2마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뒤에서 오는 2마리를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하나는 말씀드린 명운제왕. 항상 1400까지는 자력으로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말이고 별정 경주에서 지금 핸디캡으로 경주 이 조건이 바뀌면서 부담 균형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유리합니다. 원일 강자한테도 졌었지만 그때 부담 차이가 2kg에서 이번에
3kg 또 이제 뭐 어떤 말하고 핸디 차이를 비교하더라도 이점이 있는 게 7번의 명운제왕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여기 황금빛 지중해도 지난번 울트라블루를 자력으로 때려잡고 이번이 승군전인데 얘는 승군전이라 하더라도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간에 뛴 상대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원래 오크스베 때도 나가려고 했을 때 사전 인기도에서 거의 깜빡이성이었습니다. 그때 결과적으로 취소돼 버렸고 그 전에 대상 경주 때도 한강의 기적이라는 뭐 걸출한 능력마가 나왔고 금포스카이, 네버신 비포 이런 애들하고 함께 대등한 인기를 좀 모을 정도로 기본 보여줄 거름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지금 승군전이라 하더라도 동거리 1400이라면은 아낄 일은 없을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자고요. 2번 할리, 3번 그랜드 특급, 거기에 7번 명운제왕과 10번의 황금빛 지중해 4마리 추천마로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에서 뭐 사실 나머지 말들이 썩 믿음이 안 가네요. 원일 강자는 말은 센데 부담이 너무 무거워 보이는 느낌이고, 그죠? 네, 57kg를 흙을 안 맞고 팬들이 왜 57kg를 줬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흙을 안 맞고 잘 타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레이스가 할리하고 경합을 몇 마리가 하면서 완전히 빠그라드는 앞성이 무너지는 경주에서 올라왔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번에는 2번, 3번이 탄탄하게 타이트하게 선두권 버틸 수 있는 말들이라서 원일 강자를 좀 약하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죠? 인기만데 지난주 일요일날 마지막 경주에 질풍대세 역할을 원일 강자가 할 수 있겠고요. 거기에 나머지 할리나 그랜드 특급, 여기에 명운제왕, 황금빛 지중해 이런 말들이 이제 세강호와 최강실러의 역할을 한다면은 이것도 짭짤하게 적중을 배당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현장까지 상태 좀 많이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월 2일 새해 첫 방송을 마치겠고요. 저희는 내일 토요경마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